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을 포기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카카오톡이 대세죠. 나라마다 이 주류 소셜미디어가 좀 다르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한국보다 더 오래됐는데 업무적인 자료를 보내고 받는 것들이 텔레그램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그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 간에는 컴퍼니 코드만 가지고는 이 자동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국가 코드를 넣고 통신사 코드와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소셜미디어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물론 한국에서는 010만 저장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미국 친구의 전화번호를 내가 입력한다 그러면 플러스를 반드시 넣어서 저장을 해야지 제 핸드폰에 자동으로 떠요.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 998 국가번호와 그 다음에 90, 93, 95 이런 식으로 그 통신사 코드를 넣고 번호를 저장을 하시면 상대편이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텔레그램이 등록이 되고, 그래서 텔레그램을 가시기 전에 또는 가시면 바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의 좀 특별한 기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복잡하게 있는데 사실 저도 카카오톡은 단순하게 채팅용으로만 사용을 해요. 아니면 사진 정도 보내주고. 근데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처럼 그 소셜미디어의 역할들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텔레그램에서 검색, 그 돋보기로 된 검색에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어떤 특정 단어를 치면, 예를 들어서 뉴스 우즈베키스탄 이라고 딱 치면 그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채널,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을 등록을 하면 실시간으로 새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또는 공연 예술 쪽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마치 이렇게 채팅 문자가 오듯이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서너 개의 뉴스 채널하고 2개의 부동산 채널하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정보와 비슷한 그런 채널이 또 있어요. 그 채널들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거나 이동할 때 또는 화장실에 있을 때 짬날 때마다 그걸 통해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확인을 하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처음 초창기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벌써 2012년쯤 되겠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때 이제 저희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카오톡이 잘 안 돼요. 왠지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속도와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이 아예 연결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것이 이제 바이버. 이제 바이버를 사용을 하면 문자로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자료들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시에 사용자 수가 적어서 부하가 적었었나 봐요. 그래서 바이버를 저희는 꽤 오랫동안 사용했었어요. 바이버를 가지고 업무상 필요한 화상 통화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바이버가 느려져 가지고 또 다른 그 영상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찾다 보니까 그 IMO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비슷한 건데, 대신에 이제 IMO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화상 채팅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IMO도 혹시 대안으로 따라 놓으셨다가 카카오 페이스톡이 안 되거나 그러면 IMO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O도 꼭 깔아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친구들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이 중국 친구들은 저걸 해요. 위챗. 그래서 저는 위챗도 깔아서 쓰고, 그리고 일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라인을 쓰니까 또 라인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친구들은 왓츠앱을 또 사용하니까 왓츠앱도 깔아야 되고, 국가마다 주류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핸드폰에 한 열 몇 가지의 그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 깔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써요. 그냥 왓츠앱도 쓰고 텔레그램도 쓰고
그런 앱들도 필요하시면 깔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 회사가 유셀, 빌라인, 우즈텔레콤인가 해서 세 개의 이제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프리페이드 방식이에요. 선불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충전해 놓고 충전한 만큼 사용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 인터넷 패키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10만 숨을 충전해서 10기가짜리 패키지를 사서 인터넷 10기가와 보이스콜에 뭐 몇 분까지 무료로 뭐 2,000분이든 2,000분이든 그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그 패키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돈이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터넷도 차단이 되고 전화도 차단이 돼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는 길거리에 있는 자동 수납 머신이나 아니면은 뭐 구멍가게에 있는 페이넷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금액을 주고 자기 번호에다가 이만큼 충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차단을 하니까 평소에 조금 여유 있게 채워 놓으셨다가 혹시라도 이제 인터넷 패키지 상품을 다 소모됐을 때 일반 요금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그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을 하진 않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좀 그 내용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제되지 않고 뭐 우리가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보면 좀 웃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다지 이렇게 소셜 미디어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러시아 CIS 쪽에서는 그 안나 클라스니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 같은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아드나 클라스니크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아드나 클라스니키랑 페이스북이랑 사용 빈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페이스북도 뭐 많진 않지만 주로 사용을 하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었고, 그리고 공항에 내리시면 그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그 택시를 부르는 앱이 있어요. 그 우버 같은. 보통 이제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러시아를 할 줄 모르니까 택시를 부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러시아어가 되는 사람만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얀덱스 택시나 마이택시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출발하는 위치와 도착하는 위치를 찍어서 GPS로 요금이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얀덱스 우즈라고 해서 얀덱스 우즈 택시와 마이택시 앱 스토어에서 마이택시를 치시면 노란색으로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거 설치할 때 번호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번호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우즈벡에 가시면 먼저 심카드를 하나, 짧은 기간을 있더라도 심카드 얼마 하지 않으니까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가지고 심카드를 여권 보여주고 발급을 받은 다음에 그 번호로 마이택시나 얀덱스 택시를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널린 게 택시니까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저렴한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하시거나 일부러 가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